안녕하세요. 리뷰하는 또다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영화관에서 볼 수 있는 영화들이 적어져 넷플릭스를 이용해 영화를 자주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넷플릭스 인기 순위에 올라온 더 헌트를 보고 딱 취향에 맞는 영화라 여러분께 소개하고 리뷰와 해석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액션 무비이자 잔혹한 슬래셔 무비이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들을 포진해 놓은 영화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가볍게 즐기셔도 좋지만 영화 속 등장하는 돼지의 의미라든지 토끼와 거북이 경주의 비유라든지 주인공이 스노볼이라고 불린 이유 같은 걸 알고 보면 더욱 재미있게 감상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해석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참 이번 리뷰는 결말은 물론이고 스포일러가 가득하니 원하지 않는 분들은 영화를 꼭 보시고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리뷰 시작합니다. 영화는 정원이 내다보이는 큰 창이 있는 고급 집무실로 보이는 곳에 뒤돌아 앉은 인물의 단톡방 메시지로부터 시작합니다. 시답잖은 농담과 일상 이야기로 도배되는 대화창에 평범한 기류를 깨뜨린 건 단어 몇 개였습니다. 사냥, 저택, 개탄스러운 것들. 누군가 이제 곧 사냥이잖아. 저택에서 개탄스러운 것들 쓸어버리는 게 최고지라고 말한 거죠. 그러자 대화 참여자 중 한 사람이 저택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냐며 대화글 전체를 삭제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시작됩니다. 저택에서의 개탄스러운 것들을 쓸어버리는 사냥 말이죠. 그건 놀랍게도 인간 사냥이었습니다. 입에 재갈을 물린 채 의식을 잃은 채로 한 저택 정원에 끌려온 인간은 총 11명. 이들은 사방에서 날아드는 총과 화살과 설치된 덫과 지뢰에 의해 사냥을 당합니다. 끌려온 영문도 이곳이 어디인지도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로 이들은 살기 위해 도망칩니다. 기차를 타고 도망치려던 백인 남성 돈과 백인 여성 크리스탈만 빼고 모조리 영화가 시작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죽어버립니다. 그 뒤는 크리스탈이 다시 저택으로 돌아가 자신들을 사냥했던 이들을 찾아 모조리 죽여버리는 내용으로 채워지고요. 한마디로 이 영화는 사냥당하던 사냥감 중 한 명이 사냥꾼을 찾아가 복수하는 이야기입니다. 영화의 장르는 액션이지만 잔인한 장면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많아요. 끔찍한 장면 묘사에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관람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취향에 맞아 재미있게 봤고요. 이 영화를 좀 더 재미있게 즐기기 위해선 현재 미국의 정치 상황을 조금 알면 좋습니다. 이 영화의 첫 장면 대화창에 등장하는 개탄스러운 것들은 의미하는 바가 큰데요. 지난 대선에서 힐러리가 유세 연설을 할 때 트럼프 지지자들을 모욕적으로 지칭하며 실제로 했던 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영화 속에서 이 말을 뱉은 아테나는 한 기업의 대표로 진보적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화창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던 이들 모두 비슷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환경론자이고 여성운동가이며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이른바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대화창에서 이 개탄스러운 것들을 욕하며 저택에서 사냥을 하자는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 대화가 외부로 유출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버려 이 대화창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보직을 내려놓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게 됩니다. 이른바 매너 게이트인데요. 이에 분노한 아테나와 그 무리들이 바로 그 개탄스러운 것들인 보수층과 자신들을 SNS에서 공개적으로 저격한 이들을 찾아내 사냥감으로 삼아 아테나가 구입해 놓은 저택에서 인간 사냥에 나섭니다. 진보 세력이 보수 세력을 사냥한다는 내용의 영화라고 하여 더 헌트는 개봉 전부터 논란에 휩싸였었는데요. 트럼프는 트위터에서 이 영화에 대해 악평을 날리기도 했죠. 겉으로 보기에 이 영화는 마치 보수를 비판하는 영화로 보입니다만 실제로 영화를 보고 나면 오히려 진보를 비판하는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정의를 구현한다며 IT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젠더 감수성이 민감하고 흑인을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고 부르고 기모노를 입는 건 문화 도용이라고 비판하는 등 말 그대로 진보 엘리트로서 목소리를 높이지만 그 반면 승무원에게 값비싼 캐비어를 먹어봤냐며 묻고는 자기는 어제도 먹어서 이제는 질렸다며 거들먹거리고 IT에서 봉사활동을 할 당시에는 현지 여성을 임신시키고 또 거북이를 학대하는 동영상을 보며 낄낄거리죠. 무엇보다도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사람을 사냥감으로 삼아 인간 사냥을 한다는 설정 자체를 보면 이들이 얼마나 잔혹하고 무자비하고 자기중심적인지
표리부동하고 모순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인간 사냥감들이 처음 저택에 도착했을 때 커다란 나무 상자를 발견하는데요. 누군가 상자를 억지로 열자 아기 돼지 한 마리가 밖으로 귀엽게 걸어 나옵니다. 이 돼지는 누더기를 걸치고 있고 이후 등장하는 또 다른 돼지는 깔끔한 옷을 입고 있는데 오웰이라 불려요. 이 영화는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의 메타포를 한껏 함유하고 있습니다. 동물농장은 1945년에 영국의 작가 조지 오웰이 발간한 소설로 농장의 동물들이 인간들을 내쫓고 자기들끼리 사회를 꾸리면서 살아가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피상적으로 보기엔 그저 동물이 나오는 우화 정도로 보이기 쉽지만 실상은 스탈린에 의해 독재화되어가는 소련의 모습을 풍자하고 비판한 상당히 정치적인 소설이에요. 농장의 주도권을 돼지들이 잡고 나머지 동물들을 착취하며 인간 대신 또 다른 지배 계급으로 군림하는 모습을 개탄스럽게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이 담겨있는 작품입니다. 이 영화 더 헌트엔 곳곳에서 동물농장의 은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저택으로 번역된 매너는 물론 그 뜻도 포함하고 있지만 실은 동물농장 속 농장의 이름 그대로입니다. 돼지의 등장은 돼지로 묘사된 인간 군상을 그린 소설처럼 인간들의 추한 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영화라는 설정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소설의 인용을 관객들에게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기도 하고 더불어 사냥꾼 인간들이 이곳에 잡혀온 사냥감 인간들을 돼지와 같은 존재로 하찮게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영화 초반에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던 인물들이 픽픽 쓰러지면서 너무도 빠르게 죽음을 맞이한 이유도 잡아온 사냥감 인간들을 하찮게 여기는 사냥꾼 인간들의 시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사냥꾼의 입장에서 이들은 모두 실패자, 루저, 사회 악이기 때문에 그저 처리해야 할 대상일 뿐이죠. 그 점을 주인공인 듯 보이는 사람들을 의미 없이 죽게 만듦으로써 더욱 부각시킨 것이고요. 또한 사냥꾼들은 사냥감들에 대해 실제 이름 대신 스노볼, 복서 같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이 이름들은 모두 소설 동물농장에 등장하는 동물들의 이름입니다. 영화 초반 비행기로 사냥감들을 납치해 사냥터로 이동시키고 있을 때 사냥감 인간 중 한 명이 깨어나 비행기에서 난동을 부리죠. 그때 난동을 잠재우는 과정에서 사냥꾼 중 하나가 이 사람의 이름을 묻자 스퀼러라고 대답하는데요. 스퀼러 또한 동물농장의 동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소설에 이름을 가지고 등장하는 동물은 모두 12이고 영화에서 사냥감으로 잡혀온 사람도 모두 12명인데요. 그 가운데 한 명은 비행기에서 죽고 저택에서 사냥당하는 사람은 11명이죠. 사냥꾼들은 주인공 크리스탈을 스노볼이라 부릅니다. 어떤 일을 사냥감으로 확정할지 고르는 과정에서도 이 모든 걸 계획한 사냥꾼 아테나는 크리스탈의 사진을 보자마자 드디어 스노볼을 찾았다고 말하죠. 소설 동물농장에서 스노볼, 복서, 스퀼러, 몰리 등등 동물들은 모두 당시의 사회 계층을 상징합니다. 몰리는 자기만 아는 암말인데 러시아 혁명으로 인해 축출된 부르주아를 말하고요. 스퀼러는 거세당한 수퇴지로 스탈린을 상징하는 돼지 나폴레옹의 선전대원입니다. 스노볼은 트로츠키를 상징합니다. 영화에서는 보다 아름다운 정의 사회를 꿈꾸었지만 정적에 의해 제거당하는 이상주의자로 나오는데요. 아테나에게 크리스탈은 렌터카 회사에서 일하는 하층민이 이상사회를 꿈꾸지만 결국은 보수 집권 세력 위정자들에게 이용만 당하는 존재로 여긴 듯합니다. 하지만 크리스탈은 반대로 아테나를 스노볼로 여기는데요. 아테나 또한 자기들이 꿈꾸는 정의사회를 구현하려 애썼지만 결국은 회사의 주주들에 의해 내쫓기는 신세가 되었기 때문이죠. 사냥꾼의 감시망으로부터 벗어나 드디어 자유를 찾게 된 크리스탈은 자신의 집으로 향하는 대신 다시 저택으로 돌아갈 결심을 내비치며 어머니에게서 들었다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탈 어머니가 해준 이야기는 뒷이야기가 더 이어집니다. 거북이가 저녁을 먹고 있을 무렵 토끼가 들이닥치죠. 토끼는 아이들을 포함한 온 가족을 물살에 버린 후 거북이는 저녁을 싹싹 마지막 한 입까지 먹어치웁니다. 왜냐하면 토끼는 언제나 이기니까요. 사실 아무리 성실한들 이미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자들을 이기긴 어렵습니다. 토끼의 뒷다리는 길고 튼튼하고 근육질인 반면 거북이의 다리는 너무 짧고 납작하고 등엔 무겁게 짐까지 지고 있잖아요. 거북이가 아무리 노력해본들 토끼를 이길 순 없습니다. 이 우화처럼 토끼의 오만방자함이 아닌다 하면은요.
영화는 바로 이 지점에 주목합니다. 토끼는 자신이 늘 옳고 바르고 정의롭다고 생각했고 절대로 자기가 실수하거나 틀릴 리 없다고 자신했지만 그 오만함으로 인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냥 거북이가 아닌 슈퍼 거북이를 사냥감으로 잘못 데리고 온 거죠. 슈퍼 거북이 크리스탈은 토끼인 아테나를 죽이고 아테나가 만들어 놓은 음식을 맛있게 먹습니다. 다른 사냥감들과 다르게 크리스탈은 공화당원도, 트럼프 지지자도, 인종차별주의자도, 무분별한 환경 파괴자도, 심지어 아테나 일당에게 매너게이트 프레임을 씌운 자도 아닙니다. 영화 속에서 크리스탈의 정치 성향은 나오지 않아요. 정치적으로 이쪽도 저쪽도 아닌 노동자가 입으로는 진보와 정치적 올바름을 외치지만 실상은 인간을 사륙하고 하층 계급을 뼛속 깊이 무시하는 위정자와 싸워 이기는 과정을 통해 영화는 전복의 쾌감을 선사합니다. 슈퍼거북이 크리스탈은 토끼를 죽이고 토끼의 음식을 먹고 옷과 선글라스와 개까지 대동하고선 토끼의 전용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토끼의 모든 것을 가진 슈퍼거북이는 토끼처럼 재수탱이가 되진 않습니다. 승무원에게 캐비어를 먹어봤느냐 물은 후 안 먹어봤다는 대답에 같이 먹자고 하거든요. 이 영화는 좌파든 우파든 관련 없이 맛있는 게 있으면 나눠 먹고 인간을 그저 인간으로 대우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게 아니냐는 주제의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더 헌트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더 알차고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올게요.